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7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1253개, 하락 종목 수도 적지 않았었죠. 네, 1000개를 넘었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5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까지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면 코스피와 좀 다르죠. 개인이 오히려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면 국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퇴원 소식이 있었죠.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있었죠. 월요일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3거래일째 연속 증가하면서 11조 원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전일보다 약 1조 원 증가하면서 거의 11조 원 수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거래대금 약 한 22조 원 되는 거죠.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갔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등 성장주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자동차 업종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본격 진입을 앞두고 8월 이후 주가 모멘텀이 둔화됐었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이 재부각되는 모습도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1%대 하락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대적으로 흐름 양호했죠. 네,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면요.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의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 관련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부양책을 거부하고 자신이 대선에 승리한 직후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또 자신의 상태가 정말 좋다면서 오는 15일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2차 TV 토론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형 기술주는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대형 기술주의 분할을 포함한 독점 금지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다른 사업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를,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분할을, 아마존은 자체 상품 판매 금지를, 애플은 자체 앱 제공 금지 등도 포함되었죠. 발표된 지표를 보면요. 8월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전달보다 5.9% 늘어난 671억 달러를 기록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8월 미국의 채용 공고는 전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이제 종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의 경우 독점금지법 관련 소식이 전반적으로 투심을 약하게 만들었죠. 애플이 2.8% 하락했잖아요. 근데 애플의 경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월 12일
새로운 아이폰 발표 일정이 알려졌으나 독점 금지법에서 자체 금지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어요. 3% 하락했는데 3.1%. 자체 상품 판매 금지를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부담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2.1%, 알파벳 2.1%, 인텔, AMD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죠. 테슬라 2.7% 하락했고요. 백신 쪽에 모더나도 1.2%, 아스트라제네카 1.4% 하락했고, 이노비오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9%, 니콜라 0.8% 하락했고요.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10년 이상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표로 무려 6.7%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5% 하락했고 델타 항공이 2.9% 하락하는 등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보시면요. 모두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 소식이 있었죠. 이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봤던 거죠. 또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하는 모습이고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유럽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영국 주식에는 중립, 미국 주식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지금 눈여겨볼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내일까지 휴장인 거죠. 그리고 유가는 미국의 허리케인 경계감에 3.7%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 움직임과 부양책 주시하면서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으로는 IMF 세계경제전망 분석 보고서 나올 예정이고요. FOMC 의사록 경제전망,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또 세 분의 연은 총재 화상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우산업지수 1.3% 하락했는데 상승 중인 5일선을 이탈했죠.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3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도 캔들상 양봉이 나왔으면 3일째 양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처럼 좀 투심이 약할 때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캔들상 3일째 상승하는 날에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데 3거래일째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 좀 지키지 못한 모습이. 근데 최근에 좀 올라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보다는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좀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P 500 다시 한번 이제 60일선에서의 하방 경직성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우산업 지수처럼 3거래일 연속 캔들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고요. 나스닥 1.5% 하락하면서 5일선 이탈한 모습이고요. 다우 S&P 500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더 좋아요. 그쵸? 하락폭도 적었고 지수가 상승하는 5일선 위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쵸? 흐름만 좋으면 다시 5일선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흐름 양호하다는 거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요. 트럼프의 건강 소식 및 오후 들어 정부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보면 다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신중한 표명
또 추가 부양책 중단은 유동성 기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치적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곧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장이 어떤 등락을 보이는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빨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